당신은 혹시 모든 걸 갖췄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마음은 편하지 않았던 적이 있나요? 연금도 있고 빚도 없고 가족도 곁에 있는데 이상하게 허전하고 불안한 그 기분. 숫자로 따지면 충분히 안정적인데 감정으로 보면 자꾸만 흔들리는 상태. 많은 은퇴자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야 알겠어요. 안정은 돈으로 되는 게 아니더군요. 오늘은 66세 전직 공무원 이모 씨의 이야기를 들어보려 합니다. 그는 지방 공무원으로 35년을 근무하고 명예퇴직했습니다. 퇴직금 1억 8천,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을 합쳐 월 320만 원의 연금을 받고 자가주택도 있습니다. 누구나 부러워할 만한 은퇴 조건이었죠. 그런데 이상하게 그는 퇴직 후 몇 달 만에 불면증과 불안 증세를 겪기 시작했습니다. 하루 종일 아무 일도 하지 않아도 되는 시간이 주어졌는데 그것이 축복이 아니라 고통처럼 느껴졌다고 말합니다. 퇴직한 첫 달엔 좋았어요. 늦잠 자고 친구 만나서 점심 먹고 집에서 TV도 보고요. 그런데 2달쯤 지나니까 내가 이렇게 살아도 되나라는 생각이 자꾸 들더라고요. 하루가 너무 길고 나한테 기대하는 사람도 없고 나를 찾는 전화도 없으니까. 그는 퇴직 전까지 공무원 이씨로 불렸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아무도 그를 그렇게 부르지 않습니다. 그저 아버지, 남편 혹은 조용히 집에 있는 한 사람일 뿐입니다. 그가 가장 불안했던 건 돈이 아니라 내 역할이 사라진 것이었습니다. 매일 출근하며 누군가와 일하고 결제하고 보고하던 일상은 단순히 직업이 아니라 정체성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정체성이 하루아침에 사라지자 자신이 쓸모없는 사람처럼 느껴졌습니다. 심지어 가족과의 관계에서도 미묘한 거리감이 생겼습니다. 아내는 이미 집안 리듬이 정해져 있었고 아이들은 각자의 삶이 있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가족이 있는데도 외롭더군요. 밥을 같이 먹는데도 마음은 혼자였어요. 이 불안은 단지 한 사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실제로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조사에 따르면 은퇴자의 62%가 경제적 기반이 충분함에도 심리적 불안을 느낀다고 답했습니다. 이유는 단순했습니다. 삶의 구조가 무너졌다는 것입니다. 직장은 단순히 돈을 버는 곳이 아니라 인간관계의 중심이고 일상의 리듬을 만드는 공간이었기 때문입니다. 은퇴 이후 그 구조가 사라지면 남는 건 시간뿐인데 그 시간 속에 자신을 어떻게 세워야 하는지를 배우지 못한 채 방황하게 됩니다. 이 씨는 처음엔 불안의 원인을 잘 몰랐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는 스스로를 다그쳤습니다. 이 나이에 무슨 불안이냐, 감사하며 살아야지. 그러나 억눌린 감정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커졌죠. 그는 어느 날 동네 복지관의 명상 프로그램을 우연히 듣고 참여했습니다. 그곳에서 또래 은퇴자들을 만났습니다. 다들 저랑 똑같더라고요. 겉으론 멀쩡한데 속으론 불안하고 무력하고 쓸모없다고 느끼는 거예요. 그때부터 그는 매주 2번씩 복지관을 찾았습니다. 명상도 하고 독서 모임에도 참여하며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조금씩 마음이 가벼워졌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불안은 돈이 없어서 생긴 게 아니라 나를 잃어서 생긴 거였어요. 직장을 잃은 게 아니라 내 이름이 사라진 거였죠. 그는 요즘 새로운 이름을 만들고 있습니다. 복지관 자원봉사자로서 그리고 지역 도서관의 작은 강연자로서 자신을 다시 불러 세우고 있습니다. 퇴직 전엔 늘 누군가의 요청에 반응하며 살았어요. 그런데 이제는 내가 먼저 움직이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더라고요. 전문가들은 은퇴 이후 불안의 근원을 3가지로 설명합니다. 첫째는 정체성의 상실, 둘째는 관계의 축소, 셋째는 시간의 무의미화입니다. 이 3가지는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일터에서 역할을 잃으면 인간관계가 줄고 관계가 줄면 하루가 길어지고 그 긴 하루 속에서 자신이 쓸모없다고 느끼게 됩니다. 결국 나라는 존재의 가치가 흔들리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불안을 어떻게 줄일 수 있을까요? 전문가들은 은퇴 전후 1년을 가장 중요한 시기로 꼽습니다. 그 시기에 다음 3가지를 점검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첫째, 하루의 구조를 다시 설계하라. 출근이 사라졌다면 자신만의 출근 루틴을 만들어야 합니다. 아침에 일어나 산책을 하고 일정한 시간에 밥을 먹고 오후엔 독서나 취미, 봉사 등 활동을 넣는 것이 좋습니다. 둘째, 새로운 소속을 만들어라. 회사가 사라졌다면 동호회, 복지관, 자원봉사단체처럼 자신이 속할 수 있는 작은 공동체를 찾아야 합니다. 사람은 관계 속에서 존재를 확인하기 때문입니다. 셋째, 자기 정체성을 다시 세워라. 퇴직자가 아니라 새로운 역할의 나로 재정의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강사, 봉사자, 배우는 사람, 아버지, 이웃 등 스스로 선택한 이름을 붙여야 합니다. 이 씨는 요즘 이렇게 말합니다. 예전엔 명함을 내밀며 살았는데 지금은 내 이름을 다시 써 내려가고 있어요. 그는 여전히 연금으로 생활하고 여전히 같은 집에서 가족과 지냅니다. 달라진 건 하나뿐입니다. 자신을 불러줄 수 있는 의미 있는 하루를 만들었다는 것. 이 이야기는 단순히 한 공무원의 개인적 체험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의 미래이기도 합니다. 불안은 결핍에서 오지 않습니다. 방향을 잃을 때 생깁니다. 연금도 집도 가족도 중요하지만 결국 우리를 지탱하는 건 나라는 존재의 의미입니다. 이제는 숫자보다 마음의 구조를 준비해야 합니다. 노후를 위한 재정 계획만큼 심리적 루틴을 세워야 하고 관계의 회복력을 길러야 합니다. 그래야 연금이 주는 안정 위에 진짜 평온이 자리합니다. 은퇴 후의 불안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다만 그 불안을 다루는 힘을 기르는 것이 진짜 은퇴 준비의 완성입니다. 그는 인터뷰의 마지막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제야 알겠어요. 노후의 평안은 돈이 아니라 내가 어디에 서 있는가에서 시작된다는 걸요. 그 말은 아마 많은 은퇴자들이 공감할 것입니다. 가진 게 많은데도 불안한 이유, 그것은 삶의 자리를 잃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를 다시 만드는 일, 그것이 우리가 은퇴 후에 해야 할 진짜 일입니다. 은퇴 후 불안은 눈에 보이지 않는다. 연금 통장은 매달 채워지고 냉장고엔 식재료가 있고 가족도 곁에 있다. 그런데도 마음 한구석이 텅 빈 듯한 감정, 그것이 바로 은퇴자의 내면을 가장 깊게 흔드는 무형의 공포다. 불안은 가난보다 교묘하다. 돈이 없으면 이유가 분명하지만 불안은 이유를 찾기 어렵다. 그래서 더 고통스럽다. 66세 전직 공무원 이모 씨는 그렇게 말했었다. 나는 가진 게 많았는데 왜 이렇게 허전했을까요? 그 이유를 모르겠는 게 더 괴로웠어요. 그의 말은 우리 사회의 많은 은퇴자들의 심리를 대변한다. 한국의 은퇴 세대는 대부분 안정적인 삶을 위해 평생을 일과 규율 속에서 살아왔다. 하루 일과가 곧 삶의 틀이었고 조직이 곧 사회였다. 하지만 은퇴는 그 틀을 부순다. 문제는 그 틀을 대신할 새로운 구조를 누구도 가르쳐 주지 않았다는 점이다. 이제부터 쉬세요라는 말 뒤엔 아무런 지도가 없다. 그래서 많은 이들이 혼란 속에 자신을 잊는다. 은퇴 후 불안의 본질은 존재의 의미 상실에 가깝다. 이 씨의 사례처럼 돈보다 자신이 쓸모있는 존재로 느껴지지 않는 것이 훨씬 큰 고통을 준다. 직장에서의 인정은 단순한 평가가 아니라 나도 필요한 사람이라는 확신을 주었다. 그러나 퇴직과 함께 그 확신은 무너진다. 아침에 일어나 출근하지 않아도 되는 삶은 자유로워 보이지만 실은 방향을 잃은 배와 같다. 목표 없는 시간은 의외로 사람을 쉽게 무너뜨린다. 많은 은퇴자들이 초기의 자유를 잘못 이해한다. 그들은 일하지 않아도 되는 시간을 보상으로 여기며 소비 중심의 은퇴를 꿈꾼다. 여행, 골프, 취미생활로 채워진 낙관적인 그림 말이다. 하지만 대부분은 그 자유가 오래가지 않는다. 계획 없는 소비는 금세 지루함으로 바뀌고 외부 자극이 줄면 내면의 공허가 들린다. 문제는 그때부터다. 돈으로 채워지지 않는 감정의 빈자리를 마주할 때 사람은 자신이 누구였는지를 다시 묻게 된다. 전문가들은 이를 은퇴 후 정체성 붕괴 증후군이라 부른다. 직업을 잃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이름을 잃는 것이다. 공무원이던 사람은 더 이상 공무원이 아니고 교사던 사람은 더 이상 학생들을 가르치지 않는다. 하지만 새로운 이름을 스스로 만들지 않으면 존재의 공백이 찾아온다. 그래서 은퇴 후 불안을 줄이는 가장 중요한 과정은 새로운 이름을 만드는 일이다. 봉사자, 작가, 배우는 사람 혹은 단순히 이웃으로 불릴 수 있는 또 다른 정체성을 세우는 것이다. 이 씨는 복지관에서 봉사활동을 하며 이런 말을 했다. 처음엔 그냥 시간 때우려고 나갔는데 어느 순간 내가 누군가에게 필요하다는 걸 느꼈어요. 그때 불안이 사라졌어요. 그가 찾은 것은 단순한 활동이 아니라 소속감이었다. 인간은 혼자 존재할 수 없는 사회적 동물이다. 이를 잊는다는 건 곧 관계의 끈을 잊는 것이고 관계가 끊기면 불안은 자연스럽게 찾아온다. 그러니 은퇴 후의 진짜 과제는 돈 관리보다 관계 관리다. 이와 관련해 심리학자들은 하나의 공통된 해법을 제시한다. 의미 있는 루틴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루틴은 삶의 균형을 잡아주는 보이지 않는 구조다. 출근이 사라진 자리에 규칙적인 산책, 독서, 사람과의 약속, 자원봉사 같은 새로운 리듬을 세워야 한다. 이런 구조가 생기면 하루가 예측 가능해지고 예측 가능한 하루는 마음의 안정으로 이어진다. 반대로 루틴이 없으면 불안은 무의식적으로 커진다.
하루가 길어질수록 자신이 불필요하다는 생각이 깊어지기 때문이다. 또한 은퇴 후 가족 관계에서도 심리적 거리두기가 필요하다는 조언이 많다. 가족은 가까울수록 쉽게 오해한다. 은퇴자는 집 안에서 새로운 위치를 찾아야 한다. 가장의 자리, 지시자의 자리에서 내려와 한 사람의 구성원으로 다시 서야 한다. 아내의 생활 패턴에 맞추고 자녀의 삶을 간섭하지 않으며 스스로의 공간을 확보하는 일. 이것이 은퇴 이후 가족관계의 핵심이다. 이 씨 역시 처음엔 아내와 자주 다투었다고 했다. 제가 집에 있으니 아내가 불편해 하더군요. 그런데 어느 날 아내가 그러더라고요. 당신이 집에 있으면 집이 쉼터가 아니라 또 다른 직장 같다고요. 그 말이 크게 와닿았죠. 그는 그날 이후 집밥 활동을 늘렸고 집은 다시 편안한 공간이 되었다. 불안은 사라지지 않는다. 다만 다루는 힘이 생길 뿐이다. 이 씨는 이제 매주 화요일이면 복지관에서 강연을 하고 목요일엔 작은 독서 모임을 운영한다. 그의 하루는 여전히 단순하지만 마음은 꽉 차 있다고 한다. 퇴직 전엔 남들이 정한 목표를 따라 살았는데 지금은 내가 정한 하루를 산다는 게 다르죠. 그에게 은퇴는 끝이 아니라 의미를 다시 쓰는 과정이었다. 이 사례는 결국 우리에게 한 가지 교훈을 준다. 은퇴 후의 불안은 삶이 멈춰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방향을 잃어서 생긴다는 것이다. 연금과 집, 가족이 있다는 건 조건일 뿐 그것만으로는 마음의 안전망이 되지 않는다. 진짜 안정은 나는 여전히 쓸모 있는 사람이다라는 내면의 확신에서 온다. 그리고 그 확신은 새로운 관계, 새로운 배움, 새로운 루틴 속에서 자라난다. 시청자에게 꼭 전하고 싶은 말이 있다. 은퇴 후 불안을 없애려 하지 말라. 그것은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자연스러운 과정이다. 다만 그 불안을 통해 나는 앞으로 어떻게 살고 싶은가를 묻는다면 그때부터 은퇴는 다시 삶의 기회가 된다. 숫자로는 완벽한 노후가 마음으로는 불완전한 이유, 그것은 여전히 살아있는 자신을 잊었기 때문이다. 이 씨의 말처럼 연금도 집도 가족도 결국 나를 대신해 살아주진 않는다. 하루를 살아내는 건 언제나 나 자신이니까. 그 한마디가 은퇴 이후를 견디는 가장 단단한 진실이다.